번째 영상입니다. 모두 첫 번째 영상 다 봤죠? 다 보고 두 번째 영상 오는 거 맞죠? 자, 두 번째 영상은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과서에 없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몇 가지 더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해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쉬울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봤던 영상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는 내용이지만 고등학교에서 조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건 화자, 두 번째 배울 건 시적 대상, 세 번째 이미지, 네 번째 오늘입니다. 자, 볼까요? 자, 첫 번째 먼저 화자의 개념부터 정리할게요. 자, 화자는 글자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시여자니까 시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겠죠? 시 속 목소리의 주인공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화자는 다른 말로 시적 화자, 서정적 자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시인이 있으니까 그냥 시인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화자란 말을 쓸까라는 궁금해하는 그런 학생이 있을 텐데요. 화자라는 말을 따로 쓰는 이유를 우리 김소래 진달래꽃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화자라는 말을 따로 쓰는 이유,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통해서 같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올림포스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물론 공부하지 않았어도 누구나 알고 있는 시니까. 자, 김소월, 이 시의 작가. 김소월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예, 남자예요. 여기 김소월 얼굴 보이죠? 보명 김정식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화자는 우리가 여성이라 그래요, 남성이라 그래요? 위에 써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임을 떠나보내는 누구? 여인의 마음을 노래한 현대 시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김소월은 여인의 목소리를 빌려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유는 뭐죠? 임을 떠나보내는 여인의 그 한스러운 마음. 우리가 이 시 작품 이별의 정황이라고 그러죠. 그 한스러운 마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여인의 목소리를 빌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자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시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설정한 허구적 대리인이다 라는 그런 개념도 함께 정리해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화자와 시는 완전 별개군요. 전혀 다른 인물이군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시인이 직접 화자가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화자와 시인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시? 자기 고백적인 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화자와 시인이 일치한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 문제에서 시적 화자가 편에 들어있다 라는 말을 보게 된다면은 이 선택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시적 화자가 편에 들어있다라는 그 말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개념이 지시하는 바가 뭐냐면요. 표면, 겉으로 드러나 있다. 시적 화자가 누구다라는 말이 겉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간단해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떤 말 찾으면 돼요? 시에 나 또는 우리 이 말이 있으면은 시적 화자가 표현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누군지 써 있는 거죠? 그쵸? 자, 화자의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시적 대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적 대상이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말이니까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시적 대상이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시 속에서 화자의 말을 들어주는 청자는 물론이고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인물, 자연물, 현상, 상황 등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시적 화자가 보고 있는 것, 말하고 있는 것, 다루고 있는 것들, 청자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시적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작품에서 시적 대상 찾아보세요. 김영랑의 5월입니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이 작품에서 시적 대상 한번 찾아볼까요? 다 찾았나요? 자, 선생님이 찾은 거 색깔로 칠해봤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해봤어요. 여러분이 찾은 거하고 선생님이 찾은 거하고 얼마나 일치하나요? 혹시 여러분 하나만 찾느라고 시간 보내지 않았나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시적 대상은 화자가 말하고 있는,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다. 청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적 대상은 하나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개념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심상. 자, 이미지란 사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이라고 써 있어요. 감각이 뭐죠? 여러분도 감각기관 다 가지고 있죠? 눈, 코, 귀, 혀, 살갗. 즉, 감각이란 이런 것들을 통하여 바깥에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 알아차리는 걸 말하는 거죠. 혹은 두 번째, 사물에서 받는 인상이나 느낌을 뜻하는 말이 바로 감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라고 한다면은 이런 감각기관, 눈, 코, 귀, 혀, 살갗. 즉, 이러한 감각적 이미지가 있고요. 시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미각적 이미지, 이런 감각적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와 관련된 사물에서 받는 인상이나 느낌. 우리가 가끔 어떤 말 듣죠? 뭐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이런 말들은 감각의 두 번째 뜻과 관련된 말이겠죠? 자, 오늘은 첫 번째 있는 이런 감각적 이미지에 대해서 일단 살펴볼 겁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 잠깐 퀴즈를 낼게요. 자, 다음 말을 통해 떠오르는 것은 둥글다, 빨간색, 향기롭다, 아삭하다, 새콤달콤하다, 매끈하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게 떠올랐나요? 다 사과 떠올렸나요?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말만 들었는데, 그쵸? 말만 봤죠? 단어만 봤는데도 마음속에 사과가 떠올랐어요. 왜냐면은 이미지란 언어에 의한 감각의 재색이니까. 우리가 이미 둥글다, 향기롭다, 아삭하다, 새콤달콤하다, 매끈하다를 이미 다 경험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만 들어도 그것에 대한 감각이 재생되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미지는 언어에 의한 감각의 재생, 마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가 주는 효과, 심상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효과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미지를 사용한다. 즉, 대상을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미각적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대상을 감각적으로, 즉,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런 효과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미지, 심상을 사용했다면은 아마 문제의 선택지에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감각적으로 연기한다,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 말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시를 감상할 때 어떻게 감상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에 언어가 쓰여 있으면은 그 의미만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온갖 감각을 다 깨워야 돼요. 우리 감각 이미 다 경험해 와서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감각을 일깨우는 단어를 보고 어때요? 우리도 마음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그 느낌을. 그래야지 시를 온전히 대상을 감각적으로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겠죠? 우리 앞으로 실험 감상할 때 온갖 감각을 다 열어놓고 감상하기로 해요. 아시겠죠? 자, 퀴즈 나갑니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쉬운 거예요. 감각적 이미지. 자, 다음 시구에서 어떤 감각적 이미지가 쓰였나요? 새파란 소행딸이 시리다. 찾았습니까? 선생님이 찾은 거하고 여러분이 찾은 거하고 같나요? 새파란 시각적 이미지 시리다. 촉각적 이미지죠? 여기에는 시각적 이미지와 촉각적 이미지가 쓰였다 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뭔가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은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새파란 게 초생딸이고 이게 시리대요. 어떤 말이죠? 그쵸? 시각적인 것을 촉각적으로 바꿔서 표현했어요. 자,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바로 공감각적 표현이라 그러죠. 즉, 말씀드린 대로 한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옮겨서 표현하는 거예요. 즉, 이런 말을 어려운 말로 한자어로 감각의 전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감각의 전이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옮겨져 표현되는 것. 아시겠죠? 자, 또 퀴즈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감각적 이미지가 쓰였나요?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자, 선생님이 찾은 거하고 같나요? 술 읽는 수학적인 거죠. 술이 읽는 냄새, 향기. 저녁놀, 이건 쉽죠? 시각이죠. 모양, 색깔, 그쵸? 자, 그런데 이건 공각적 이미지가 아니에요. 왜냐고요? 감각의 전이, 즉 하나의 감각이 술 읽는 마을이 뭐 다른 걸로 바뀌었나요? 아니죠? 술 읽는 마을, 타는 저녁놀, 즉 각각, 그쵸? 각각이에요. 이미지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거죠. 감각의 전이가 없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복합 감각이라고 말해요. 감각이 복합적으로 쓰였다. 즉, 정서를 나타내기 위해 두 가지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가끔, 아주 가끔 공감각과 복합 감각을 구분하는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감각의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겠죠? 자, 힘내세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개념, 운율이에요. 자, 운율은 운과 율이 합쳐진 말입니다. 알고 있었나요? 운, 율. 자, 한자가 익숙하지 않으면 영어를 볼까요? 운. 뭐라고 써 있어요? RHYM이 어떻게 읽어요? 라임이에요, 라임. 갑자기 운의 개념이 확 다가오죠? 여러분, 랩 좋아하나요? 자, 랩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라임이에요. 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것. 바로 그 개념입니다. 운은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가군, 끝부분에 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 반복되면 가군이죠. 두는 머리 두자, 앞부분에 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 반복되면 두운이에요. 자, 율은 RHYTHM 뭐죠? 리듬이에요, 리듬. 그래서 음의 높낮이나 길고 짧은, 강함과 약함, 글자 수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시에서는 주로 음수율과 음보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떤 말에 색깔이 칠해져 있죠? 반복이죠? 반복에 노란색이 칠해져 있죠? 무슨 얘기냐? 운율의 핵심은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되는 것들은 뭐가 있다? 운율이 있다. 반복되는 것이 있어야 운율, 리듬이 생긴다. 리듬감이 생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복은 몇 번 이상의 반복이냐? 예, 써있죠? 2번 이상, 뭐 3번, 4번, 10번이 아니고요. 같은 말이 2번만 나와도 반복이에요. 2번만 쓰여도 운율이 생긴다.
아시겠죠? 자, 운율을 만드는 요소, 구성하는 요소들을 같이 살펴볼게요.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만나게 될, 선택지에서 만나게 될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동음 반복. 동음, 특정한 음은 특정한 자음이나 모음을 반복하는 경우. 음절은 한 글자죠. 특정 글자를 반복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시구, 시어, 시행의 반복. 시어, 어떠한 특정한 단어가 반복된 경우 시구. 띄어쓰기 단위로 두 어절 이상이 되겠죠. 두 어절 이상. 그리고 한 줄 전체면 시행입니다. 세 번째, 음수의 반복. 앞에서 봤죠? 음수율, 음보율입니다. 일정한 음수를 반복하는 거고요. 네 번째, 이성어, 이터의 사용이에요. 의성어, 이태어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이 말도 알아둬야 되겠죠? 음성 상징어라 그래요. 자, 음성 상징어 하니까 여러분들이 의성어만,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모양을 흉내낸 말, 의태어도 포함한 말입니다. 어쨌든 의성어, 이태어는 운율을 만든다. 왜 그러느냐? 잠시 후에 볼 거고요. 다섯 번째, 통사적 구조의 반복. 통사적 구조하니까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비슷한 문장 구조.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뭐가 생긴다? 운율이 생기는 거죠. 자, 운율의 핵심 뭐라고요? 반복이에요. 그쵸?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말이 써있어요? 다 반복입니다. 4번이 없네요. 그런데 4번도 반복이 있겠죠? 같이 찾아볼게요. 자, 이제부터 실제로 운율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문제 계속 나갑니다. 자, 말로만 설명하니까 잘 안 다가올 것 같아요. 진짜 사봅시다. 첫 번째 문제. 오늘 하루 고요히 고운 봄길이에. 자, 운율 찾아보세요. 운율을 형성하는 거 찾아보세요. 뭐만 찾으면 돼요? 반복되는 거 찾으면 돼요. 자, 반복되는 거 뭐 보여요? 고 보이죠? 고 보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몇 번 이상? 두 번 이상이면, 두 번 이상이면 반복이에요. 그런데 또 있어요. 오, 고, 고, 봄. 여기에 공통으로 보이는 은. 뭐죠? 바로 오야, 오. 그쵸? 음은 오가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 음절도 반복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멜물목 사료 소리에 눈을 뜨면. 자, 이건 쉽죠? 반복되는 거 뭐가 보여요? 소리. 그쵸? 소리니까 하나의 단어, 시에 쓰인 단어, 시어죠? 특정 시어, 소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쉽네요. 반복되는 거 찾으면 돼요. 세 번째 문제.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자, 반복되는 거 찾아보세요. 자, 같은 글자 말고요. 글자 수도 반복되면은 운율을 형성한다 그랬죠? 글자 수 보세요. 자,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3, 4, 5, 3, 4, 5 글자 수의 반복. 자, 음절 수가 반복되고 있죠? 자, 3, 4, 5조가 아니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7호자라고 그래요. 7호조. 7글자, 5글자. 7호조의 음수이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자, 하나의 의미 단위가 3번 끊어지죠? 3번 끊어져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음보. 사음보가 반복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살랑살랑 물결이는 냇가에 서면 가슴 열이 모을 터우로 그리움 사르르 밀려들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찾았을 거예요. 뭘 찾았죠? 살랑살랑 사르르 하는 음성 상징어를 찾았을 거예요. 자, 음성 상징어도 운율을 형성한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이제 알겠죠? 살랑살랑 사르르 반복되죠, 그쵸? 이런 음성 상징어는 대부분 같은 말이 반복돼요. 중복되게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 상징어는 오늘을 형상한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물새알은 물새알이라서 날개쭉지 하얀 물새가 된다. 산새알은 산새알이라서 머리꼭 빨간 댕이를 들인 산새가 된다. 자, 이건 뭐죠? 자, 그렇죠. 뭐뭐는 뭐뭐라서 뭐뭐한 뭐뭐가 된다 라는 문장이 반복되고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바로 통사구조,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을 구성한 요소까지. 자, 오늘의 핵심은 뭐다? 반복이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지금 5개 찾아본 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 후렴구의 반복. 후렴구 반복되죠? 당연히 오일감 생기겠죠? 수미상관도 어때요? 수미상관 어떤 건지 알고 있죠? 시의 첫 부분과 끝부분에 같거나 비슷한 말이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미상관의 경우도 오일감이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형성 요소를 봤는데요. 오늘의 핵심은 뭐다? 반복이에요, 반복. 자, 이렇게 반복됨으로써 얻는 효과는 뭘까요? 오늘의 효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운율, 리듬의 생성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뭘 줘요? 독자에게 흥을 돋우거나 미적 쾌감을 제공해 주겠죠. 재밌잖아요. 대중가요 중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노래, 후크송 굉장히 많았죠. 재밌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노래들이 갖는 효과는 뭐예요? 우리들의 머릿속에 강한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왜?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효과 뭡니까? 시의 인상을 강렬히 한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시의 어조와 정서를 환기한다. 특정 단어, 특정 어미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나 어조, 태도를 환기할 수, 강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반복의 효과는 뭐다? 첫 번째 운율이고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강조예요. 아시겠죠? 반복의 효과 뭐? 운율, 강조,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마무리할 건데요. 중요한 내용 보면서, 중요한 내용 정리하면서 이번 강의 마무리하죠. 자, 첫 번째, 화자가 표현에 드러나 있다. 어떤 의미였죠? 화자가 표현에 드러나 있다는 의미는 시 속에, 시 안에 나 또는 우리라는 말이 쓰여 있다, 안 쓰여 있다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시에 나 또는 우리라는 단어가 쓰여 있으면 화자가 표현에 드러난 거고 그 말이 없으면 화자가 표현에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자, 두 번째, 공감각적 표현은 어떤 표현? 감각의 전이,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져 표현되는 것이다. 청각의 시각화, 시각의 청각화 이런 것들 있죠. 자, 단순히 감각이 나열되어 있는 복합 감각과는 다르다. 감각의 전이가 있다 없다로 공각적 표현과 복합 감각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시 속에서 오늘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있으면 뭘 찾으면 돼요? 어떤 부분? 반복되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의외로 오늘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할게요. 자, 필요하면 필기도 하고요. 놓친 부분 다시 보고요.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 영상 이거 봤어도 열심히 공부했어도 출석 체크 안 했으면은 결석이에요. 그러니까 까먹고 출석 체크 안 하는 사람은 지금 바로 출석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